안녕하세요. 상묵TV입니다. 오늘은 소방 안전을 처음 배우는 분들을 위해 딱 30분 안에 전체 그림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건물주든 시설관리자든 이제 막 소방을 시작하는 분이든 이 영상 하나면 소방의 큰 틀이 잡힙니다.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물에 있는 소화기, 화재 감지기, 스프링클러, 이건 여러분에게 어쩔 수 없이 돈이 나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생명장치입니까? 이 질문의 답이 분명해지면 소방법규가 왜 이렇게 까다롭게 강제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소방시설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 감리원이 어떻게 점검하는지,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배울지 전체 지도를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PART 1. 소방시설은 왜 중요한가? 먼저 화재라는 현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불이 무섭다고 하면 뜨거워서를 떠올리는데 실제 화재 사망의 대부분은 불꽃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불이 나면 불꽃보다 연기가 훨씬 빠르게 퍼집니다.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순식간에 올라가고 복도를 가득 채웁니다. 이 연기 속 유독가스는 몇 번만 마셔도 판단력을 흐리고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생사를 가르는 건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고 대피하느냐입니다. 실무 TIP. 화재 초기 골든타임은 통상 23분. 이 짧은 시간에 감지경보초 기소와 피난이 동시에 작동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화재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다 대응할 수 있는 재난이 아닙니다. 잠든 새벽, 아무도 없는 사무실, 사람이 눈치채기 전에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 대신 24시간 지켜보고 대신 작동해주는 장치, 즉 소방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소방시설은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감지기, 수신기, 유도등, 비상조명 등 끝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걸 딱 4가지 역할로 묶으면 한눈에 정리됩니다. 첫째, 감지. 불이나 연기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역할입니다. 화재 감지기와 수신기죠. 둘째, 경보. 알아차린 사실을 건물 안 모두에게 알립니다. 경종, 사이렌, 시각경보기가 그 일을 합니다. 셋째, 피난. 사람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도록 돕습니다. 유도등이 방향을, 비상조명등이 정전 속 길을 밝히고 피난기구가 탈출을 돕죠. 넷째, 소화. 불을 직접 끄거나 억제합니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가 여기 속합니다. 실무 TIP. 복잡해 보이는 모든 소방시설은 감지, 경보, 피난, 소화 4상자 중 하나에 들어갑니다. 새 설비를 만나면 이건 어느 역할이지? 부터 물어보세요. 절반은 이해된 겁니다. 이 4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건물은 화재로부터 안전해집니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고장나 있으면 그 사슬은 끊어집니다. 자, 그럼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소방시설이 그렇게 중요하면 알아서 잘 갖추면 되지, 왜 굳이 법으로 강제하고 점검을 의무화할까요?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일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제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방시설은 평소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1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울릴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돈만 들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으로 취급받기 쉽습니다. 자율에 맡기면 설치를 빼먹고 점검을 형식적으로 넘기고 고장을 방치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화재 때 고스란히 인명피해로 돌아옵니다. 주의사항. 대형 인명피해 화재의 상당수는 소방시설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 꺼져 있거나 고장나 있어서 발생했습니다. 감지기 전원 차단, 스프링클러 밸브 잠김이 대표적입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법이 존재합니다. 소방법령은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책임자를 두라고 정해놓은 사회적 약속입니다. 즉, 법규는 괴롭히려는 규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명선을 지키는 기준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감리원으로서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법규를 외운 사람은 많은데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는 겁니다. 이 영상 그리고 앞으로의 강의는 조문을 외우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설비가 필요한지부터 이해하도록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PARTE 감리원이 보는 점검의 기본 흐름. 이제 그 소방시설이 제대로 있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일 점검으로 넘어갑니다. 점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 순서입니다. 감리원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점검하는지 그 뼈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건물, 어떤 시설을 점검하든 흐름은 똑같습니다. 사전 준비, 현장 확인, 기록과 보고. 이 세 단계입니다. 초보자는 보통 가운데 현장 확인만 점검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점검은 현장에 가기 전에 절반이 끝나 있습니다. 먼저 사전 준비. 세 가지를 챙깁니다. 도면, 이전 점검 이력 체크리스트입니다. 도면을 보면 이 건물에 어떤 설비가 어디에 몇 개 있어야 하는지 나옵니다. 이걸 미리 파악해야 있어야 할 게 없다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도면 없이 가면 눈앞의 것만 보고 빠진 건 영영 못 찾습니다. 이전 점검 이력은 지난번 지적이 고쳐졌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점검의 절반이 채워집니다. 체크리스트는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볼지 목록으로 만드는 겁니다. 기억에 의존하면 반드시 뭔가를 빼먹습니다.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점검하면 사람마다 그날 결과가 달라집니다. 점검의 신뢰도는 체크리스트에서 나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첫 번째 원칙은 동선을 정하라입니다. 마구잡이로 돌면 봤던 곳을 또 보고 안 본 곳을 빠뜨립니다. 보통 방제실의 수신기부터 보고 위에서 아래로 한 방향을 정해 층별로 훑습니다. 한 층 안에서도 중심부에서 각 실, 마지막 피난 동선 순으로 정해진 경로를 따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점검에는 눈으로 보는 확인과 작동시켜보는 확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확인은 소화기가 제자리에 있는지, 압력계가 정상인지, 감지기가 가려지지 않았는지, 유도등에 불이 들어와 있는지를 봅니다. 겉만 봐도 잡히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작동시켜보는 확인은 실제로 감지기를 작동시켜 수신기에 신호가 뜨는지, 경종이 울리는지, 소화전에서 규정 압력의 물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겉은 멀쩡한데 정작 눌렀을 때 작동 안 하는 설비, 현장에 정말 많습니다. 실무 TIP. 설치는 되어 있다와 작동한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건 대부분 설치는 됐는데 작동 안 한 경우입니다. 외관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 기록과 보고입니다. 점검의 결과물은 내가 봤다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된 문서입니다. 아무리 꼼꼼히 봐도 기록이 부실하면 점검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기록할 때는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층 감지기 이상이 아니라 3층 복도 동편 연기 감지기, 시험 작동 시 수신기 신호 미수신처럼요. 그리고 발견된 문제는 관계인에게 명확히 보고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할지 함께 전달합니다. 주의사항. 기록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경미하다며 누락 위치를 두루뭉술하게 조치 요청을 구두로만. 세 가지 모두 나중에 책임 문제로 돌아옵니다. 기록은 곧 자기 보호입니다. 정리하면 점검은 준비에서 절반이 결정되고 현장에서는 보는 확인과 작동 확인을 나눠서 하고 기록에서 완성됩니다. 준비, 확인, 기록. 이 순서가 곧 점검의 실력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설을 배우든 이 뼈대 위에 살을 붙여나갑니다. PART 3.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가? 소방 안전에는 여러 사람이 얽혀 있습니다. 건물을 소유한 사람, 관리하는 사람, 점검하는 사람. 문제가 생기면 꼭 나오는 말이 그건 제 담당이 아닌데요입니다. 역할이 헷갈리면 책임도 흐려지고 정작 필요한 조치는 아무도 안 하게 됩니다. 세 주체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인입니다.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아우르는데 쉽게 말해 그 건물의 실질적 책임을 지는 사람, 건물주가 대표적입니다. 관계인의 핵심 의무는 하나로 요약됩니다. 내 건물의 소방시설을 법 기준에 맞게 갖추고
늘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입니다. 실무 TIP. 많은 건물주가 점검업체에 맡겼으니 내 책임 끝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 최종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습니다. 점검을 맡기는 것도 지적사항을 고치는 것도 관계인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관계인이 건물의 오너라면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건물의 소방안전을 실무적으로 챙기는 현장 살림꾼입니다. 일정 규모 용도의 건물은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계획 수립,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방훈련, 자체점검 관리가 주요 업무입니다. 주의사항. 이름만 올려놓고 실무는 아무도 안 하는 허수아비 선임이 현장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선임하고도 업무를 방치하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세 번째, 점검자와 감리원입니다. 소방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전문가의 눈으로 확인하는 역할입니다. 감리원은 주로 공사 단계에서 도면대로, 기준대로 시공되는지 감독하고 점검자는 사용 중인 건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핵심은 독립적인 확인입니다. 정리하면 관계인은 갖추고 유지할 최종 책임을, 소방안전관리자는 일상의 안전을 실무로, 점검자와 감리원은 기준 충족을 전문가로서 확인합니다. 이 셋이 맞물려 돌아갈 때 건물이 안전해집니다. 서로 남의 일이라 미루면 소방시설은 있으나 만화 한 장씩이 됩니다. PART4. 앞으로 배울 전체 지도.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 전체 지도를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지도 없이 산에 오르면 길을 잃으니까요. 먼저 다룰 시설입니다. 4대 역할로 묶어보면 소화설비로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경보설비로 자동화 재탐지 설비와 비상경보설비, 피난설비로 유도등과 비상조명 등을 다룹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핵심 설비들이죠. 실무 TIP. 처음부터 모든 설비를 외우려 마세요. 소화기용 내소화 정감지 기수 신기유도 등 비상조명 등 이 6가지만 확실히 잡아도 현장의 대부분이 커버됩니다. 다음은 법규입니다. 법전을 통째로 외우게 하지 않습니다. 딱 3갈래만 이해하면 됩니다. 첫째, 소방시설법과 시행령,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정합니다. 둘째,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정합니다. 셋째, 이 둘을 현장에 연결하는 판단입니다. 법령 원문. 법률 무엇을 누가, 시행령 어떤 경우에, NFTC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구체적입니다. 어떤 조문을 만나든 이 세 층 중 어디인지부터 잡으면 길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 강의의 방식을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교육은 법규 따로, 시설 따로 가르칩니다. 그러면 법은 외웠는데 현장에서 뭘 봐야 할지 모르고 시설은 아는데 기준에 맞는지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설 하나를 배울 때마다 세 질문을 한 세트로 묵습니다. 이 설비는 왜 있고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고 점검 때 뭘 보나? 역할, 법규, 실무를 한 번에 읽는 겁니다. 실무 TIP. 왜 있고 역할, 어떤 기준을 법규, 뭘 보나 실무? 이 세 질문을 모든 설비에 똑같이 던지세요. 이게 이 강의 전체를 관통하는 학습 공식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다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화재에서 무서운 건 연기이고 소방시설은 감지경보 피난소와 네 역할로 나뉘며 법은 최소한의 생명선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점검은 준비 확인 기록 3단계로 이루어지고 설치됨과 작동함은 다릅니다. 소방안전에는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점검자 세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설과 법규를 따로가 아니라 엮어서 배웁니다. 소방은 대단한 전문가만의 일이 아닙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꾸준히 확인하고 정확히 판단하는 것. 오늘 그 전체 지도를 손에 쥐셨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이 지도를 따라 하나씩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묵TV였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응원합니다.